갑과 을이 돈을 함께 내서 자동차 한 대를 샀다. 자동차 등록은 갑 명의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갑과 을이 절반씩 돈을 냈다. 갑은 말한다. 명의가 제 이름이니까 자동차는 제 겁니다. 을은 말한다. 저도 돈을 냈으니 제 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봐야 한다. 하나의 물건을 여러 사람이 함께 소유하는 관계인가? 공유란 하나의 물건을 여러 사람이 지분에 따라 공동으로 소유하는 형태다. 공유자는 물건 전체에 대해 권리를 가지지만 그 권리는 자기 지분의 비율로 제한된다. 예를 들어 갑과 을이 각각 2분의 1 지분을 가진다면 갑이 자동차 절반을 물리적으로 소유하고 을이 나머지 절반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다. 자동차 전체가 공유물이고 갑과 을은 그 전체에 대해 각자 2분의 1 지분을 가지는 것이다. 그래서 공유자는 공유물 전체를 자기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다. 갑이 자동차 전체를 팔려면 을의 동의가 필요하다. 다만 갑은 자기 지분 자체는 처분할 수 있다. 시험에서는 이렇게 정리하면 된다. 먼저 하나의 물건 위에 여러 명의 소유권자가 있는지 본다. 그 다음 각자의 지분 비율을 본다. 그리고 문제되는 행위가 지분 처분인지 공유물 전체 처분인지 나누어야 한다. 정리하면 이렇다. 공유는 하나의 물건을 여러 사람이 지분에 따라 함께 소유하는 관계다. 물권법에서 중요한 질문은 누가 이름을 올렸나가 아니라 누가 어떤 지분으로 공동 소유하고 있는가이다. 갑과 을이 토지 하나를 함께 소유하고 있다. 갑의 지분은 2분의 1, 을의 지분도 2분의 1이다. 갑은 자기 돈이 필요해지자 병에게 말한다. 제 지분 2분의 1을 팔겠습니다. 을은 말한다. 공유물인데 제 동의 없이 팔 수 있습니까? 여기서 먼저 봐야 한다. 갑이 팔려는 것이 공유물 전체인가 아니면 자기 지분인가? 공유자는 공유물 전체를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다. 토지 전체를 팔려면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자기 지분은 다르다. 공유자는 자기 지분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 즉 갑은 을의 동의 없이도 자기 지분 2분의 1을 병에게 팔 수 있다. 이 경우 병은 갑의 지분을 넘겨받아 을과 함께 새로운 공유자가 된다. 다만 병이 토지 전체를 단독으로 소유하는 것은 아니다. 병은 갑이 가지고 있던 2분의 1 지분만 취득한다. 시험에서는 이렇게 나누면 된다. 먼저 처분 대상이 공유물 전체인지 공유 지분인지 본다. 공유물 전체 처분이면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반면 공유 지분 처분이면 각 공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 정리하면 이렇다. 공유자는 공유물 전체를 혼자 처분할 수는 없지만 자기 지분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 물권법에서 중요한 질문은 공유물인가가 아니라 전체를 처분하는가 자기 지분만 처분하는가이다. 갑과 을이 건물 하나를 함께 소유하고 있다. 갑의 지분은 2분의 1, 을의 지분도 2분의 1이다. 그런데 갑이 건물 전체를 혼자 사용하고 있다. 을은 말한다. 저도 공유자인데 왜 갑 혼자 씁니까? 갑은 말한다. 저도 지분이 있으니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먼저 봐야 한다. 공유자가 공유물을 어느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는가? 공유자는 공유물 전체에 대해 권리를 가진다. 다만 그 권리는 자기 지분 비율에 따라 제한된다. 즉 갑은 건물의 절반만 물리적으로 떼어 쓰는 것이 아니다. 공유물 전체를 사용할 수는 있지만 다른 공유자의 사용 수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사례에서 갑이 건물 전체를 독점적으로 사용한다면 을의 공유 지분에 따른 사용 수익권을 침해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은 갑에게 사용 방해를 중지하라고 하거나 갑이 얻은 이익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시험에서는 이렇게 정리하면 된다. 먼저 공유 관계가 있는지 본다. 그 다음 특정 공유자가 공유물 전체를 독점 사용하고 있는지 본다. 그리고 그 사용이 다른 공유자의 지분권을 침해하는지 검토한다. 정리하면 이렇다. 공유자는 공유물 전체를 사용할 수 있지만 다른 공유자의 사용 수익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물권법에서 중요한 질문은 나도 공유자인가가 아니라 내 사용이 다른 공유자의 지분권을 배제하고 있는가이다. 갑, 을, 병이 건물 하나를 함께 소유하고 있다. 갑의 지분은 2분의 1, 을과 병의 지분은 각각 4분의 1이다. 갑은 말한다. 이 건물을 임대해서 월세를 받읍시다. 을은 반대한다. 저는 직접 사용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먼저 봐야 한다. 공유물의 관리 행위를 누가 결정할 수 있는가? 공유물의 관리는 공유물을 보통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수익하게 하는 행위다. 예를 들어 공유 건물을 임대하거나 공유 토지를 일정한 방식으로 사용하게 정하는 것이 관리 행위가 될 수 있다. 공유물 관리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공유자의 지분 과반수로 결정한다. 사람 수가 아니다. 지분 비율이 중요하다. 사례에서 갑은 2분의 1 지분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과반수는 2분의 1을 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갑 혼자만으로는 관리 방법을 결정하기 어렵다. 갑이 병의 동의를 얻으면 갑 2분의 1과 병 4분의 1을 합쳐 지분 과반수가 된다. 그러면 공유물 관리 방법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공유물 자체를 팔거나 건물을 철거하거나 완전히 다른 형태로 바꾸는 것은 단순한 관리가 아니다. 그런 행위는 처분이나 변경이므로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시험에서는 이렇게 정리하면 된다. 먼저 문제되는 행위가 보존 행위인지 관리 행위인지 처분 변경 행위인지 나눈다. 관리 행위라면 지분 과반수를 결정한다. 정리하면 이렇다. 공유물의 관리는 공유물의 통상적인 이용 수익 방법을 정하는 행위이고 원칙적으로 공유자의 지분 과반수를 결정한다. 물권법에서 중요한 질문은 몇 명이 찬성했나가 아니라 찬성한 공유자의 지분이 과반수인가이다. 갑과 을이 건물 하나를 함께 소유하고 있다. 그런데 건물 지붕이 새서 비가 올 때마다 물이 들어온다. 갑은 말한다. 빨리 수리해야 합니다. 을은 말한다. 저는 아직 동의 못합니다. 갑은 고민한다. 공유물인데 을 동의 없이 수리할 수 있나? 여기서 먼저 봐야 한다. 그 행위가 관리 행위인가? 보존 행위인가? 공유물의 관리는 원칙적으로 지분 과반수를 결정한다. 하지만 보존 행위는 다르다. 보존 행위란 공유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되는 것을 막고 현재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행위다. 예를 들어 무너질 위험이 있는 담장을 고치거나 누수를 막거나 공유물에 대한 침해를 제거하는 행위가 있다. 이런 보존 행위는 각 공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공유물을 보존하는 것은 모든 공유자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사례에서 지붕 누수를 막는 수리가 건물 보존에 필요한 행위라면 갑은 단독으로 보존 행위를 할 수 있다. 반면 건물을 새롭게 리모델링해서 가치를 높이는 행위라면 단순 보존이 아니라 관리나 변경이 될 수 있다. 시험에서는 이렇게 정리하면 된다. 먼저 문제되는 행위가 공유물의 현재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인지 본다. 그렇다면 보존 행위다. 보존 행위라면 각 공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 정리하면 이렇다. 공유물의 보존 행위는 공유물이 망가지거나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막기 위한 행위이고 각 공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 물권법에서 중요한 질문은 다른 공유자가 동의했나가 아니라 그 행위가 공유물을 보존하기 위한 것인가이다. 갑과 을이 건물 하나를 함께 소유하고 있다. 갑은 말한다. 이 건물은 낡았으니 철거하고 새로 짓겠습니다. 을은 말한다.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갑은 다시 말한다. 저도 공유자인데 제 마음대로 못합니까? 여기서 먼저 봐야 한다. 갑의 행위가 관리인지 보존인지 변경 처분인지다. 공유물의 보존 행위는 각 공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 공유물의 관리 행위는 지분 과반수를 결정한다. 하지만 공유물의 변경이나 처분은 다르다. 공유물 자체의 성질이나 형태를 바꾸거나 공유물 전체를 팔아먹는
팔아버리는 행위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공유 건물을 철거하는 것, 공유 토지 전체를 매도하는 것, 공유물에 중대한 변경을 가하는 것은 단순 관리가 아니다. 사례에서 갑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짓겠다고 하는 것은 공유물의 현상을 크게 바꾸는 행위다. 따라서 의뢰 동의 없이 갑 혼자 할 수 없다. 갑에게 지분이 있다고 해서 공유물 전체를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다. 다만 갑은 자기 공유 지분 자체는 처분할 수 있다. 즉 갑이 자기 지분을 병에게 파는 것은 가능하지만 건물 전체를 병에게 팔거나 건물 자체를 철거하는 것은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시험에서는 이렇게 정리하면 된다. 먼저 문제되는 행위의 성질을 나눈다. 보존행위면 단독 가능하다. 관리행위면 지분 과반수다. 변경처분행위면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정리하면 이렇다. 공유물의 변경처분은 공유물 자체의 법적 물리적 상태를 중대하게 바꾸는 행위이므로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물권법에서 중요한 질문은 공유자인가가 아니라 자기 지분을 다루는 것인가, 공유물 전체를 바꾸는 것인가이다. 갑과 을이 토지 하나를 함께 소유하고 있다. 갑의 지분은 2분의 1, 을의 지분도 2분의 1이다. 그런데 갑은 더 이상 을과 함께 토지를 가지고 싶지 않다. 갑은 말한다. 제 몫을 나누고 싶습니다. 을은 말한다. 저는 계속 공유하고 싶은데요. 여기서 먼저 봐야 한다. 공유자가 공유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공유는 하나의 물건을 여러 사람이 지분에 따라 함께 소유하는 관계다. 하지만 공유관계는 분쟁이 생기기 쉽다. 누가 사용할지, 어떻게 관리할지, 팔지 말지 계속 다툴 수 있다. 그래서 민법은 각 공유자에게 공유물 분할 청구권을 인정한다. 즉 공유자는 원칙적으로 언제든지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사례에서 갑은 자기 지분만큼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을이 계속 공유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갑이 반드시 공유관계에 묶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분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토지를 실제로 나누는 현물 분할이 있을 수 있다. 물건을 팔아서 돈으로 나누는 대금 분할도 있을 수 있다. 한 사람이 물건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돈으로 정산하는 가격 배상 방식도 문제될 수 있다. 시험에서는 이렇게 정리하면 된다. 먼저 공유관계가 있는지 본다. 그 다음 분할금지 약정 등 분할을 막는 사정이 있는지 본다. 그런 사정이 없다면 공유자는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정리하면 이렇다. 공유물 분할 청구권은 공유자가 공유관계에서 벗어나기 위해 공유물을 나누자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 물권법에서 중요한 질문은 계속 함께 가져야 하나가 아니라 공유자가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상태인가이다. 갑과 을이 토지 하나를 함께 소유하고 있다. 갑은 말한다. 이제 공유관계를 끝내고 제 몫을 나누고 싶습니다. 을은 말한다. 그럼 땅을 반으로 자르면 되나요? 여기서 먼저 봐야 한다. 공유물을 어떤 방법으로 분할할 수 있는가? 공유자는 원칙적으로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분할 방법은 항상 하나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다. 가장 기본은 현물 분할이다. 현물 분할이란 공유물을 실제로 나누어 각 공유자에게 귀속시키는 방식이다. 토지를 갑목과 을 몫으로 나누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하지만 모든 물건을 현물로 나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자동차 한 대, 건물 하나처럼 나누면 가치가 크게 떨어지거나 사실상 나눌 수 없는 물건도 있다. 이 경우에는 경매나 매각을 통해 돈으로 바꾼 뒤 그 대금을 지분 비율에 따라 나누는 방법이 있다. 이를 대금 분할이라고 한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한 공유자가 물건 전체를 갖고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 가치만큼 돈을 지급하는 방식도 문제될 수 있다. 이를 가격 배상 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시험에서는 이렇게 정리하면 된다. 먼저 현물 분할이 가능한지 본다. 현물 분할이 가능하고 불공평하지 않다면 현물 분할이 원칙이다. 하지만 현물 분할이 어렵거나 분할하면 가치가 크게 감소한다면 대금 분할이나 가격 배상을 검토한다. 정리하면 이렇다. 공유물 분할의 방법에는 현물 분할, 대금 분할, 가격 배상 방식이 있다. 물권법에서 중요한 질문은 나눌 수 있나가 아니라 나누는 방식이 공유자들에게 공평하고 현실적인가이다. 갑과 을이 토지 하나를 함께 소유하고 있었다. 갑 지분은 2분의 1, 을 지분도 2분의 1이다. 두 사람은 공유물을 나누기로 했다. 갑은 동쪽 토지를, 을은 서쪽 토지를 가지기로 했다. 갑은 말한다. 이제 제가 받은 동쪽 토지는 제 단독 소유인가요? 여기서 먼저 봐야 한다. 공유물 분할이 끝나면 법률 관계가 어떻게 바뀌는가? 공유물 분할은 공유 관계를 끝내는 절차다. 분할 전에는 갑과 을이 토지 전체에 대해 각자 지분을 가지고 있었다. 즉 갑이 동쪽만 소유하고 을이 서쪽만 소유한 것이 아니다. 토지 전체가 공유물이었다. 그런데 분할이 이루어지면 각 공유자는 자기에게 배정된 부분을 단독으로 소유하게 된다. 사례에서 동쪽 토지가 갑에게, 서쪽 토지가 을에게 배정되었다면 갑은 동쪽 토지를 단독 소유하고 을은 서쪽 토지를 단독 소유하게 된다. 이제 갑은 동쪽 토지를 혼자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다. 을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반대로 을도 서쪽 토지를 단독으로 지배할 수 있다. 시험에서는 이렇게 정리하면 된다. 먼저 공유관계가 있었는지 본다. 그 다음 분할 방법이 무엇인지 본다. 마지막으로 분할 결과 공유지분이 단독 소유권으로 바뀌었는지 검토한다. 정리하면 이렇다. 공유물 분할의 효과는 공유관계를 종료시키고 각 공유자에게 배정된 물건이나 대금을 귀속시키는 것이다. 물권법에서 중요한 질문은 원래 지분이 얼마였나 뿐만 아니라 분할 후 각자가 무엇을 단독으로 가지게 되었나이다. 갑, 을, 병이 함께 동업을 시작했다. 세 사람은 돈을 모아 가게 보증금과 비품을 마련했다. 갑은 말한다. 제가 낸 돈이 있으니 제 몸만 따로 팔겠습니다. 을은 말한다. 이건 동업재산인데 마음대로 팔 수 있습니까? 여기서 먼저 봐야 한다. 이 재산이 단순 공유인가 아니면 함유인가? 함유란 조합처럼 공동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그 목적을 위해 재산을 함께 소유하는 형태다. 공유는 각자가 지분을 비교적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 하지만 함유는 다르다. 함유는 공동 목적을 위한 재산이므로 각자가 자기 몫을 마음대로 떼어내기 어렵다. 사례에서 갑, 을, 병이 동업을 위해 가게 재산을 마련했다면 그 재산은 조합 재산으로서 함유가 문제될 수 있다. 이 경우 갑은 내가 낸 돈이 있으니 내 지분만 팔겠다고 쉽게 말할 수 없다. 함유 지분은 공유 지분처럼 자유롭게 처분되는 것이 아니다. 조합관계, 공동 목적, 다른 조합원의 동의 여부를 봐야 한다. 시험에서는 이렇게 정리하면 된다. 먼저 공동 소유 형태가 공유인지 함유인지 구별한다. 단순히 여러 사람이 함께 가진 것이면 공유가 문제된다. 하지만 조합처럼 공동 목적을 위한 재산이면 함유를 검토한다. 정리하면 이렇다. 함유는 조합체의 공동 목적을 위해 여러 사람이 재산을 함께 소유하는 형태다. 물권법에서 중요한 질문은 내 지분이 있나가 아니라 그 재산이
재산이 공동 목적에 묶인 함유재산인가이다. 갑, 을, 병이 함께 동업을 하고 있다. 세 사람은 돈을 모아 가게 보증금과 영업용 장비를 마련했다. 그런데 갑이 급하게 돈이 필요해졌다. 갑은 정에게 말한다. 제가 동업재산에 가진 몫을 당신에게 팔겠습니다. 을과 병은 말한다. 그건 우리 동업재산입니다. 갑 혼자 처분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먼저 봐야 한다. 갑이 처분하려는 것이 공유지분인가 함유지분인가. 공유에서는 각 공유자가 자기 지분을 비교적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 하지만 함유는 다르다. 함유는 조합 같은 공동 목적을 위해 재산을 함께 소유하는 형태다. 따라서 함유자의 지분은 단순한 개인 재산처럼 자유롭게 처분하기 어렵다. 사례에서 가게 보증금과 장비가 동업을 위한 조합 재산이라면 갑의 몫은 함유 지분이다. 갑은 자기 몫이 있다고 해서 그 지분을 정에게 마음대로 넘길 수 없다. 다른 함유자들의 동의가 필요하고 조합관계의 성질도 함께 봐야 한다. 왜냐하면 함유 재산은 개인별 지분 처분보다 공동 목적의 유지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시험에서는 이렇게 정리하면 된다. 먼저 공동 소유 형태가 공유인지 함유인지 본다. 공유라면 지분 처분이 원칙적으로 가능하다. 함유라면 함유 지분의 자유로운 처분은 제한된다고 쓴다. 정리하면 이렇다. 함유 지분은 공동 목적에 묶여 있으므로 공유 지분처럼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다. 물권법에서 중요한 질문은 내 몫이 있나가 아니라 그 몫이 자유롭게 처분 가능한 공유 지분인가 공동 목적에 묶인 함유 지분인가이다. 갑, 을, 병이 함께 동업을 하고 있다. 세 사람은 가게 운영을 위해 영업용 차량을 샀다. 그런데 갑이 말한다. 이 차량을 팔고 새 장비를 사겠습니다. 을과 병은 말한다. 그건 동업재산인데 갑 혼자 결정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 먼저 봐야 한다. 그 재산이 함유물인가? 그리고 갑의 행위가 관리인지 처분인지다. 함유물은 조합 같은 공동 목적을 위해 여러 사람이 함께 소유하는 재산이다. 공유물은 관리 행위는 지분 과반수, 변경 처분은 전원 동의로 나누어 본다. 하지만 함유는 단순히 지분 비율만으로 결정하는 구조가 아니다. 함유 재산은 공동 목적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함유자 전원의 관계와 의사결정이 중요하다. 사례에서 차량이 동업을 위한 조합 재산이라면 갑이 혼자 팔아버릴 수 없다. 영업용 차량을 매각하는 것은 함유물의 처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함유물의 처분이나 중대한 변경은 원칙적으로 함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관리 행위도 조합계약이나 함유자 사이의 약정에 따라 공동으로 결정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시험에서는 이렇게 정리하면 된다. 먼저 재산이 공유물인지 함유물인지 본다. 함유물이라면 공동 목적을 위한 재산이라는 점을 쓴다. 그 다음 문제되는 행위가 관리인지 처분인지 나눈다. 처분행위라면 원칙적으로 함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정리하면 이렇다. 함유물은 공동 목적을 위한 재산이므로 각 함유자가 단독으로 마음대로 관리 처분할 수 없다. 물권법에서 중요한 질문은 누가 돈을 냈나가 아니라 공동 목적 재산을 처분하는 데 필요한 동의가 있었나이다. 갑, 을, 병은 한 동호회의 회원이다. 동호회는 회비를 모아 공동 장비를 샀다. 갑은 말한다. 저도 회비를 냈으니 이 장비에 제 몫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을은 말한다. 이건 회원 개인 것이 아니라 동호회 물건입니다. 여기서 먼저 봐야 한다. 그 재산이 구성원 개인들의 공유인가 아니면 단체의 총유인가? 총유란 법인 아닌 사단의 구성원들이 단체 재산을 집단적으로 소유하는 형태다. 쉽게 말하면 회원들이 함께 쓰는 재산이지만 각 회원에게 구체적인 지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공유에서는 각 공유자가 자기 지분을 가진다. 함유에서는 공동 목적을 위한 지분이 있지만 자유로운 처분이 제한된다. 그런데 총유에서는 구성원 개인에게 나눌 수 있는 지분이 없다. 사례에서 동호회가 단체로 회비를 모아 장비를 샀다면 그 장비는 회원 개개인의 공유물이 아니라 동호회의 총유 재산으로 볼 수 있다. 그러면 갑은 내 지분만 팔겠다거나 내 몫을 나눠달라고 하기 어렵다. 단체 재산은 단체의 규약과 총회결의 등 단체 내부 절차에 따라 관리 처분되어야 한다. 시험에서는 이렇게 정리하면 된다. 먼저 법인 아닌 사단 같은 단체가 있는지 본다. 그 다음 그 재산이 단체 목적을 위해 형성된 재산인지 본다. 그렇다면 구성원 개인의 공유가 아니라 총유를 검토한다. 정리하면 이렇다. 총유는 법인 아닌 사단의 재산을 구성원들이 단체적으로 소유하는 형태다. 물권법에서 중요한 질문은 회원이 돈을 냈나가 아니라 그 재산이 개인 지분이 있는 재산인가 단체에 묶인 총유 재산인가이다. 갑, 을, 병은 한 동호회의 회원이다. 동호회는 회비를 모아 연습실을 빌리고 장비를 샀다. 그런데 갑이 말한다. 이 장비는 잘 안 쓰니까 제가 팔아서 돈으로 바꾸겠습니다. 을과 병은 말한다. 그건 동호회 재산인데 갑 혼자 팔 수 없습니다. 여기서 먼저 봐야 한다. 그 재산이 총유물인지 그리고 단체의 절차를 거쳤는지다. 총유물은 법인 아닌 사단의 구성원들이 단체적으로 소유하는 재산이다. 하지만 구성원 개인에게 구체적인 지분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갑이 회비를 냈다고 해서 장비 일부가 갑의 개인 몫이 되는 것은 아니다. 총유물의 관리와 처분은 개별 회원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단체의 규약이 있으면 그 규약에 따라야 한다. 규약에 정함이 없으면 총회결의 같은 단체의 의사결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사례에서 장비가 동호회의 총유물이라면 갑 혼자 이를 팔 수 없다. 갑이 임의로 처분했다면 그 처분의 효력이 문제될 수 있다. 시험에서는 이렇게 정리하면 된다. 먼저 법인 아닌 사단이 있는지 본다. 그 다음 해당 재산이 단체 목적을 위한 총유물인지 본다. 총유물이라면 관리 처분이 단체 규약이나 총회 결의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검토한다. 정리하면 이렇다. 총유물은 구성원 개인의 지분 재산이 아니라 단체 목적에 묶인 재산이다. 물권법에서 중요한 질문은 누가 회비를 냈나가 아니라 단체 재산을 처분할 정당한 절차를 거쳤나이다. 갑, 을, 병이 하나의 재산을 함께 가지고 있다. 그런데 갑이 말한다. 제 몸만 따로 팔겠습니다. 을은 말한다. 그게 가능한 재산인지부터 봐야 합니다. 여기서 먼저 봐야 한다. 공동 소유의 형태가 공유인지 함유인지 총유인지다. 공유는 여러 사람이 하나의 물건을 지분에 따라 함께 소유하는 것이다. 공유자는 원칙적으로 자기 지분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갑과 을이 토지를 2분의 1씩 공유한다면 갑은 자기 지분 2분의 1을 병에게 팔 수 있다. 함유는 조합처럼 공동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그 목적을 위해 재산을 함께 소유하는 것이다. 함유에서는 개인별 지분이 있더라도 공유 지분처럼 마음대로 처분하기 어렵다. 동업재산이 대표적이다. 갑이 동업재산에 대해 내 몸만 팔겠다고 해도 다른 조합원과 공동 목적 때문에 제한된다. 총유는 법인 아닌 사단의 재산을 구성원들이 단체적으로 소유하는 것이다. 총유에서는 구성원 개인에게 구체적인 지분이 없다. 동호회, 종중, 교회 같은 단체 재산이 문제될 수 있다. 그래서 회원 갑은 내 지분을 팔겠다거나 내 몫을 나눠달라고 하기 어렵다. 시험에서는 이렇게 정리하면 된다. 단순히 지분별 공동 소유이면 공유다. 조합의 공동 목적 재산이면 함유다. 법인 아닌 사단의 단체 재산이면 총유다. 정리하면 이렇다. 공유는 지분 처분이 비교적 자유롭고 함유는 공동 목적 때문에 제한되며 총유는 개인 지분 자체가 없다. 물권법에서 중요한 질문은 여러 명이 함께 가지고 있나가 아니라 각자 지분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공동 소유인가이다. 갑과 을이 토지 하나를 함께 샀다.
등기는 갑과 을 앞으로 각 2분의 1씩 되어 있다. 그런데 갑이 혼자 그 토지 전체를 사용하면서 창고를 지었다. 을은 말한다. 저도 공유자인데 왜 갑 혼자 씁니까? 갑은 말한다. 저도 소유자니까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먼저 봐야 한다. 갑이 소유자인가 해서 끝내면 안 된다. 소유권은 사용시 처분할 수 있는 권리다. 하지만 공유에서는 각 공유자가 자기 지분에 따라 공유물 전체의 권리를 가진다. 갑도 공유자이므로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갑이 토지 전체를 독점적으로 사용해서 을의 사용 수익을 배제하면 문제가 된다. 을은 갑에게 공유물 사용 방해를 문제 삼거나 갑이 얻은 이익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또 갑이 창고를 지은 행위가 단순한 관리인지 공유물의 변경인지도 봐야 한다. 공유물의 보존 행위는 각 공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 관리 행위는 지분 과반수를 결정한다. 하지만 공유물의 변경이나 처분은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갑이 을의 동의 없이 토지의 이용 상태를 크게 바꾸었다면 변경 행위로 문제될 수 있다. 시험에서는 이렇게 정리하면 된다. 먼저 소유권자가 누구인지 본다. 그 다음 단독 소유인지 공동 소유인지 나눈다. 공동 소유라면 공유, 합류, 총유 중 무엇인지 본다. 마지막으로 문제된 행위가 사용 수익인지 관리인지 보존인지 변경 처분인지 나눈다. 정리하면 이렇다. 소유권 사례에서는 소유권의 귀속, 행사 제한, 공동 소유 형태를 순서대로 정리해야 한다. 물권법에서 중요한 질문은 소유자인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소유권을 어떤 형태로 누구의 동의 없이 행사했는가이다.